방역당국이 수도권에선 코로나 백신 접종자라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다시 쓰도록 했습니다. 야외 노 마스크 시행 사흘 만에 완화 조치가 번복된 겁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공원이나 강가에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기로에선 코로나 확산세 자세히 보도합니다. 지난주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의 미점령군 발언을 맹공격하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면접관들의 줄 사퇴 속에 예비 경선 2차 국민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과 앞밥 면접이 도입됐지만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새 19명이 구조되긴 했지만 계속되는 비 때문에 구조 작업이 난항입니다.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GTX 노선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이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차량 250대를 동원해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서울 강남까지 연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뉴스데이 오늘은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상황부터 보도합니다.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 743명입니다. 토요일이라서 검사받은 사람이 적었는데도 또 700명이 넘게 쏟아진 겁니다. 토요일 확진자 700명대는 올해 들어 처음 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양성률도 높아서요. 100명을 검사하면 5명이 확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게 백신이죠. 내일부터 하반기 접종이 본격 시작됩니다. 먼저 이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3명. 올해 처음으로 토요일 기준 하루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이후 27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양성률도 2.74%에서 5.12%로 껑충 뛰었습니다. 반면 어제 하루 1차 접종을 받은 국민은 1,150명으로 지난달 말부터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여전히 인구 대비 3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하반기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직 접종받지 못한 60에서 74세 어르신과 교사, 의료인 등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이 대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접종도 다시 시작됩니다.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대로 2차 접종을 받게 되지만 50세 미만은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로 인해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으셨던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동일 백신 접종이 원칙이고 이제 이 경우에도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화이자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면서 잔여 백신 물량도 늘어납니다. 내일부터는 교차 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의 잔여 백신을 SNS를 통해 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이번 확산 중심지는 역시 수도권입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체 확진자 중에서 가장 많이 또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백신 한 번만 맞아도 마스크를 벗게 해주겠다던 노 마스크 혜택을 철회했습니다. 또 우려가 컸었죠. 밤 10시 이후에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81.7%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20, 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늘어난 겁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최대한 빨리 맞을 수 있으면 맞고 싶은데 아직 순서가 안 돼서. 백신을 맞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 마포구와 경기 영어학원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델타 변이가 검출되는 등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델타 변이 비중은 지난 4월 7.3%에서 6월 18.2%로 상승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81명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감염 급증세를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백신 인센티브에 따라 접종자는 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됐지만 수도권 지역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오늘부터 권고됩니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수도권에선 오후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구체적 장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예정이라 하루 이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연기했던 새 거리두기 조치는 지자체 의견을 취합해 오늘 수요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여기다 민노총이 강행한 집회 8,000명이 몰리면서 어렵게 지켜온 방역이 뒤흔들렸죠.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집회 참가자를 전원 고발했고요. 경찰은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경찰관에게 고발장을 건넵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어겼다며 민노총 집회에 참가한 전원을 고발한 겁니다. 어제 민노총은 정부의 만류에도 종로 일대에서 8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 집회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구호를 외치거나 도로를 점령한 게 불법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정부도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우선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민노총이 작성한 참석자 명부나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는 확보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일반 참가자 관련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전광훈 목사 주도의 광복절 집회 땐 3일 만에 방역당국과 경찰이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요청했고 인근에 있던 시민에겐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서 300명대 수준이었지만 민노총 집회 전후에는 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민노총 집회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시작한 역사 전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참전했습니다. 국민이 이룬 성취에 기생한다는 거센 표현도 썼는데요. 자, 윤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직접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적으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 맥락을 무시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성취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 지사의 언행을 기생에 비유했습니다. 이 지사 공개 비판은 처음으로 사흘 전 이 지사의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이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대한민국을 친일 세력과 미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표현한 이재명 지사를 민주투사로 둔갑한 인물로 간주했습니다. 또 이 지사의 언행은 미래를 갉아먹는 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때리기를 통해 윤석열, 이재명 양강체제를 굳히고 한미동맹 같은 보수의 핵심 가치를 강조해 국민의힘과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무대응, 무시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도 못 느낀다며 이념적으로 선긋기하고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대해 뭔가를 해보려는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미 군정기 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방금 보신 윤석열, 이재명 두 대권 양강 주자가 지난주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요. 1라운드 성적표를 오늘 뽑아봤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두 사람이 지난주 이틀 간격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를 분석해봤습니다. 진보와 보수 후보가 모두 포함된 다자 대결에서는 5개 여론조사 가운데 4곳이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 곳의 여론조사에서만 윤석열 전 총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 지사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양자 대결의 경우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한 곳에서는 44.7% 대 36.7%로 이재명 지사가 윤 전 총장을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고, 다른 조사에서는 49.8% 대 41.8%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보다 8%포인트 앞섰습니다. 두 사람의 출마 선언이나 본격적인 검증 국면은 두 사람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대선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지율이 올라갈 일도 아닌 거고, 소위 말하는 X8이 내려갈 일도 지금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의 40%대 안팎 지지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두 주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자, 민주당은 막판까지 면접관을 확정을 못해서 혼란이 있었죠. 국민 면접 형식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돌입을 했습니다. 1차 블라인드 면접, 2차는 압박 면접이었는데 그 순위를 김성규 기자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별도의 방에 들어가 음성까지 변조한 뒤 답변만으로 점수를 매기는 블라인드 면접. 하지만 추첨을 통해 선발된 국민 면접관들의 질문이 주로 공약에 집중되면서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보이는 면접이 돼버렸습니다. 기본소득, 장기 공공임대, 평생주택 이런 것도 많이 공급해서 기본자산들을 도입을 해서 청년들에게 공정기회를 주려고 정책을 입안을 했고, 3명의 면접관이 각 후보에게 10분간 실시하는 압박 면접. 당초 면접관에 내정됐던 조국 흑서저자 김경률 회계사는 물론 유인태 전 의원까지 고사하면서 최종적으로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 천관율 기자와 정수경 교수가 압박 면접 면접관으로 나섰습니다. 독한 질문과 압박은 당내 소장파로 분류된 김혜영 전 의원 몫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면접자로서 면접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운이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체성, 역사성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배우 그 얘기는 더 안 하셔도 제가 얼마나 더 증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적통을 잘 이어가느냐, 발전시키냐가 중요하겠죠. 독한 질문 대신 착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스스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특별히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도의 예의와 상대방의 존중이 그 인지가 낮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은 박용진에게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지나가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틀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면접 결과는 1등 이낙연, 2등 최문순, 3등 이광재 후보였고 실시간 유튜브 접속자는 마지막에 5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 짚어보는 여랑여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송찬욱 기자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1대8. 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요. 1대8이라는 게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 면접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지율 1등 주자로서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수비가 매우 약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원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본선에서는 거의 1대1 토론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답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개선되지 않을까.
저 무슨 말이냐면 예비경선 토론에서 이 지사가 아무래도 1위다 보니까 집중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이걸 두고 나온 얘기죠. 그렇죠. 민주당 예비경선 토론 4차례 예정이 돼 있는데 첫 번째 토론이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예. 후보들은 첫 토론부터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 얘기를 했다가 재원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50만 원을 줄였다가 지금은 명함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셨거든요. 말하자면 지역 문제를 너무 거칠게 접근하신 잘못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본선에 가시면요. 윤희숙 후보나 유승민 후보한테 큰일 납니다.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 한 번도 못 해봐서. 네,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해명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다 보니까 질문은 딱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지사 정책은 물론이고요. 발언 하나하나가 다 공격을 받고 있죠. 네, 이 지사가 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겠냐 네. 이런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는 건데요. 토론이 격해지는 걸 의식한 듯이 추미애 후보가 과한 표현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표현을 너무 거짓말쟁이다, 말바꿨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좀 유감이지 않을까.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밀당입니다. 밀고 당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관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이 만났는데요. 네. 이 관심은 역시나 입당 여부였는데 두 사람은 만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입당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묵시적인 동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겠다는 건지 입당을 안 하겠다는 건지 좀 아리송합니다. 윤 전 총장은 당장은 안 하겠다. 당장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권 의원은 또 좀 다르게 해석하네요. 네, 이 윤 전 총장 측은 현장에서 이 묵시적 동의라는 이 말을 사실상 부인을 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 묵시적 동의라는 말에 대해서 입당을 희망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지 윤 전 총장 생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혼선을 들은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무슨 내부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입당 여부를 빨리 판단하는 것도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능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논란이 사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부터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네. 5월 말이었죠. 이 국민의힘 정진석, 권성동, 윤희숙 의원 등을 윤 전 총장이 잇따라 만났을 때가 있었는데 네. 이때 정 의원의 입당 건의에 윤 전 총장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이동훈 당시 대변인이 입당을 기정사실화하는 인터뷰를 하자 윤 전 총장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다른 말을 했죠. 또 지난달 29일엔 정치참여 선언을 하는 날에 행사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망가진 나라를 의원님들과 함께 바로 세우자고 했다가 정작 기자회견에선 입당 시점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라고는 하면서도 지금 만나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거든요. 이래놓고 입당을 안 해도 상황이 좀 희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늦추고 있을까요? 네, 일단 윤 전 총장은 다음 주부터 전국 각지에서 이 민심을 듣는 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보가 나는 보수 진영의 후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이제부터는 중도와 진보로 외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당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은 밖에서 세력을 모아서 한 번에 들어가겠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1분 1초가 늦을수록 윤 전 총장 손해다라는 건데 누구의 밀당 이길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장마 전선이 내려가면서 내륙 지방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져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는데요. 특히 비 자체보다는 태풍 못지않은 강풍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세찬 빗줄기가 내리치는 도로 위 소형 버스가 옆으로 쓰러져 차선 2개를 가로막았습니다. 버스와 부딪힌 중앙 분리대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운전자와 승객 1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의 곡선 구간.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9 대원들이 넘어진 버스를 세워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25인승 통근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 탑승자 6명 중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산 등 남해안에선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순간 최고 속도가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면서 아파트 공사장 가림막이 넘어가거나 아파트 창문이 깨지는 등 수십 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면 태풍급 바람으로 보는데 초속 20m 바람은 간판을 날려보낼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예측이 어렵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 만큼 위험한 지역은 출입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에선 불어난 계곡물에 40대 남성이 빠져 숨졌고 전북 남원에선 도로 절개지가 무너져 한때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남해로 물러난 장마 전선이 내일부터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산사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장맛비로 산이 무너져 수십 명이 실종 상태인데 비 때문에 구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범석 특파원이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토사가 덮친 주택은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진흙 속에 거꾸로 파묻힌 차량은 바퀴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명구조를 위해 투입된 경찰과 소방관, 자위대도 속수무책입니다. 어제 아침 온천마을인 시즈오카현 아타미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진흙더미가 1km에 걸쳐 쏟아져 내려 현재까지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흙더미에 파묻힌 건물은 130여 개에 달하고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사가 시가지까지 밀려들어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가 진흙에 파묻혔습니다. 토사량이 엄청나서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입구가 막혀 밤새 뜬 눈으로 3층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부부가 소방관의 도움으로 탈출했습니다. 地下室の方のドア開けて、そちらから坂の方に逃げようかと思ったら、もう言ってる間に第2波が来ちゃって。周りのうちもね、なくなっちゃったしね、もうなくなる瞬間もずっと見てたからね、やっぱショックですよね。 당국은 지금까지 19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실종자 규모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피소로 이동한 이재민들은 다행히 참변은 피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이재민 300여 명은 대피소 14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まさか土砂崩れがあるとは全然思ってないもんですからね。何が起きるかわからないな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わね。 흙더미가 쌓인 산은 화산재 퇴적 지형으로 지반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 동안 사고 지역에 쏟아진 비는 7월 한 달 평균 강우량을 웃도는 315mm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는 골든타임 72시간 동안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장맛비가 그치지 않고 추가 산사태 우려도 제기돼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현 아타미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미국도 허리케인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무너진 플로리다 참사 현장에 조만간 들이닥칩니다. 아직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1분 1초가 야속하게 흘러갑니다. 유승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새벽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의 휴양지에서 무너져 내린 아파트. 남아있는 아파트도 서둘러 철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And I know especially how difficult this is for the families who escaped the building and who have lost their homes and their belongings. The building poses a threat to public health and safety. 올해 첫 대서양 허리케인인 엘사가 다음 주 초 플로리다 일대에 들이닥칠 것으로 예보돼 추가 붕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Heavy rainfall and flash flooding. Now the track or the severity of the storm is still uncertain.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주차장 부근 콘크리트 슬래브와 건물 기둥을 연결하는 철근이 당초 건축 계획보다 적게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붕괴 참사 현장에서 8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아파트까지 대피 명령이 내려져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49년 전 지어져 150여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는 건물 구조와 전기 상태 등이 안전하지 않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Even if you walk around, you see some cracks in the walls and stuff like that. 구조대가 동료 소방관의 7살 딸 시신을 수습해 구조 현장은 충격에 빠졌고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참사 이후 일주일 넘게 구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추가 생존자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가운데 북상하는 허리케인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죠. 이 국민지원금 대상 규모를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1차 조건이 맞아도 재산이 많으면 안 준다는 말도 나옵니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원했다가 소득 하위 80%까지 주는 걸로 물러섰었죠. 이번에도 정부 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겠다는 건지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총 10조 4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 중인 정부. 커트라인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소득 하위 80%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득을 제시하진 않으면서도 소득 하위 80% 중에서도 중위소득의 180%를 커트라인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4인 가구는 맞벌이를 포함한 월 평균 소득이 878만 원 이하로 기존 추정치보다 커트라인이 낮아집니다. 공시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대상을 더 엄격하게 선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급 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골자로 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경은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근본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했던 여당에선 반대 기류가 감지됩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80%보다 수혜 비율이 낮아진다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의 반발도 예상돼 지급 기준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김부선, GTX-D 노선을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잇게 되자 김포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죠. 약속대로 강남 쪽까지 잇지 않으면 대선은 없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 200여 대가 집결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일요일인데도 시청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량마다 GTX-D 노선에 김포, 서울, 하남 직접 연결을 요구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닷새 전 국토부가 GTX-D 노선을 김포와 부천만 잇는 이른바 김부선으로 최종 확정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차량을 동원해 집회에 나선 겁니다. 200대 넘는 차량들이 구호에 맞춰 동시에 경적을 울립니다. 김부선을 따라봐라! 절반의 성공, 웬 말이냐? 선출직, 국회의원은 책임져라! 시민들은 GTX 서울 직결은 물론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외면한 여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GTX-D 원안을 발표한 거는 지금 정부인 민주당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김포를 희생시킨 거에 저는 분노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부가 김포, 부천을 잇는 GTX-D 노선 일부 열차를 여의도와 용산에 연결되는 GTX-B 노선과 연계시키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못 믿겠다는 반응입니다. GTX-B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 추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GTX-B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집회를 마친 일부 시민들은 차량에 나눠 타고 서울로 차량 행진을 벌였습니다. 차량들은 국회와 청와대에 항의하는 뜻으로 여의도역과 경복궁역을 돌아 김포로 복귀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국회에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 감염병이 도는 와중에도 남몰래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사는 평범한 주택가의 지하실에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 업소가 차려졌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경찰관입니다. 문 좀 여세요.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잠금 장치를 뜯어내고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각각 나눠진 공간에 젊은 남자 손님들이 있고 휴게실에는 여성 접객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접객원이 입는 코스프레 의상에 샤워실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업주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천장 틈 사이에 현금과 손님 명단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명단하고 정답 핸드폰. 이 성매매 업소의 위치는 서울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 상가주택 지하를 개조해 13개의 객실을 운영했습니다. 일당은 평소 이렇게 출입문을 잠궈놓고 있다가 예약한 남성이 오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건물 주변과 출입구 앞에 CCTV를 설치해놓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비싼 오피스텔 대신 저렴한 가정집 지하를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을 포함해 총 4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손님과 접객원 등 1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올여름 캐나다, 러시아가 중동 사막보다 더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라는 재앙, 그 단서를 아마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탐욕이 지구의 허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무기도 없이 시위하는 원주민을 향해 경찰들이 공포탄을 쏩니다. 최루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원주민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원주민들이 분노하는 건 터전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마존 열대우림 일부는 보호구역에 지정됐고 원주민들의 터전도 보장돼 왔습니다. 하지만 개발업자들의 압력에 보호구역을 축소하자는 법안이 나오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É danoso para os povos indígenas, para nossos territórios, para o meio ambiente e para o mundo inteiro. Porque vai entregar os territórios para 브라질,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8개국에 걸쳐 있는 광활한 아마존 열대우리. 지구 산소의 5분의 1 이상을 만들어내고 탄소를 연간 약 10억 톤이나 흡수해 지구의 허파로 불립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난개발로 최근 2년간 17,604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0배가 파괴됐습니다. 특히 2년 전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고기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목축업이 주요 산업인 브라질은 소를 키우기 위한 더 많은 목초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을 개간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불을 놓는 방화인데 올해는 그 건수가 1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존 숲이 불타면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더 내뿜었다는 결과까지 나왔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습한 아마존에 화재는 없다며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Bem como por ser floresta úmica, como em grande parte dos senhores, não pega fogo. Então essa história de que a Amazônia arde fogo é uma mentira.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기후 정상회의에도 참석했지만 다녀온 후에는 환경보호 예산을 4분의 1이나 삭감해버렸습니다. Not acting as in taking climate action, but acting as in role-playing. Playing politics, playing with words and playing with our future. 내년 재선을 노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 대처 실패로 연일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면 허파를 잘라내는 희생 정도는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Brazil has 60 million hectares of unproductive land. So if they want to expand the area for agriculture and for cattle raising, they could do so on top of unproductive lands. 지난해 2월 남극의 최고 기온이 18.3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아마존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Nossos avós e tios morreram por causa dos garimpeiros. Nós não queremos repetir essa história do massacre. Fora garimpo! 세계를 보다 김민지입니다. 뮤니티가 붙일 미션은 707과 SSU. 네, 인기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 흐르는 음악,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잘 살렸는데요. 이거 누가 작곡했을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현용 기자가 강철부대 작곡자를 지금 공개합니다.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의 명예를 건 서바이벌 강철부대. 다른 팀의 미션을 대신 선택해야 하는 떨림과 뮤니티가 붙일 미션은 707과 SSU의 미션 키워드입니다. 지켜보는 이들의 긴장감을 극대화한 이 음악. AI 창작곡입니다. 국내 음악 플랫폼 업체가 스타트업과 협업해 예능 프로그래머로는 첫 사례를 만들어봅니다. 이 인공지능은 지난해 동요와 자장가부터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AI도 사람 손을 거칩니다. 의뢰자의 요청에 맞게 작곡가들이 음원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AI가 생산한 결과물을 다시 편곡해야 최종 음원이 완성됩니다. AI 작곡 시스템은 전문 음악 지식이 없는 1인 창작자에게도 유용할 전망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어울릴 음악을 주문해봤더니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열정적으로 활력을 충전하고 싶을 때 춤추고 싶은 불과 20초 만에 30초짜리 음원이 만들어졌습니다. AI로 벨소리나 통화 연결음을 만들어 소유하는 서비스도 조만간 상용화될 전망. 그렇다고 AI가 사람 창작자의 영역을 축소하는 건 아니라는 게 개발자의 설명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서 더 많은 퀄리티 있는 곡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스마트한 도구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해외 동영상 플랫폼과 가상현실 게임을 넘어 국내 음악 시장에 빠르게 파고들면서 저작권 관련법 개정과 제도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슴 아픈 사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가난했던 지난날 대한민국은 많은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 보내야 했죠. 뿌리를 찾고 싶은 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 아이들 어른이 되어서 부모를 찾기 위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친부모를 찾는 확률은 단 5%. 왜 그럴까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전단지를 나눠주는 한 여성. 46년 전 해외로 입양된 레베카 카멜 씨입니다.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4번째로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거시갈까요? 미국에까지 왔는데. 1975년 광주 유덕동 길가에서 발견됐다는 입양기관 기록 외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 수년 전부터 입양기관과 고아원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광주시청까지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아동 카드가 예전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2000년대 자료는 현재 어린이집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베카 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도 새로 알게 됐습니다. 입양 직후 자신의 모습이 서류상 사진과 다르다고 느껴 미국 소아 기형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더니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I have really attached ears, like really different ears. Her ears are detached, and that does not change. And also, this is the philtrum, and on me it's very short and very wide, and on her it's very long and very thin. 한 해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던 1970년대 서류와 아이가 뒤바뀌는 일은 실제로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That they switched my file and that I was changed with another baby. I was upset, I was angry, I was disappointed. If I am somebody else, who is me? 최근 5년 동안 8,000명 정도가 부모를 찾기 위해 입양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이 가운데 단 5%만 상봉에 성공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해외 입양인 정보관리와 지원을 담당하는데 인력 등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외 입양인 상당수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직접 전국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We only want to know who we are. We don't want to blame anybody. We just want to know the truth.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어제 오후 전남 순천의 한 도로입니다. 사람의 몸집보다 못해도 5배는 커 보이는 나무가 강한 비바람에 쓰러진 모습인데요. 첫날부터 강렬했던 이번 장마, 이번 주 내내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낮엔 전남과 경남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장마 전선은 점차 북상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요일과 수요일엔 충청 이남, 목요일과 금요일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주말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강풍에 의한 피해나 산사태,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식지 않겠습니다. 기온이 올라서 한 주 내내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